토크앤더시티 코너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는 원전 관련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제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관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작부터 미장 한번 흐름 짚고 네.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픈 걸 극복해야지 그래도 저희가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오늘 미장의 흐름 한번 어떤지 볼까요? 일단은 뭐 전반적인 흐름이 뭐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거의 3%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AMD라든지 뭐 암홀딩스라든지 이런 기타 종목군들에서 좀 강한 좀 차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 2.5에서 한 3%, 많게는 4% 이상의 좀 조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사실 미국 증시의 랠리를 끌어왔었던 게 이제 주요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 또 테슬라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소외주들의 반격인가 싶은 흐름이 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6% 정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3%가 또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약간은 뭐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좀 강하게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지금 애플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그래도 조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는 일부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기술주들의 조금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 그거는 우리가 사실 GTC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이벤트들을 잘 반영시키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거래일에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일부 차익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마감장까지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GTC 2024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젠슨 호황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 AI를 사용할 때 정말 많은 에너지와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더 큰, 더 강력한 칩이 개발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너지 부분의 흐름, 그래서 미국장에서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성장에 따른 에너지주들의 강세는 어떤 흐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금일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차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뉴스케일 같은 경우가 장 전까지, 그러니까 대이장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폭을 만들면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본장에서 갑자기 개파락이 나오면서 지금 강하게 좀 차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올해 초랑 비교했을 때는 300% 이상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승력은 좀 충분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에너지 쪽으로 결과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은, 이제 스타트 라인은 전력 쇼티지 부분으로 시작을 하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전력에 대한 소모가 굉장히 강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인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변압기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그럼 원론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라는 이러한 좀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사용량이 우리가 일반 검색하는 거에 비해서 뭐 최소 10배, 그리고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4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활용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미국에서는 사실 그러한 에너지 부분을 채워나가는 주력 부분으로 또 SMR 쪽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원전 쪽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에 대한 전력량, 그러니까 이 전체
전력량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양이 10%가 조금 넘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오라클이 또 실적 발표하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강한 기조들이 나타났었던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거의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는 결국엔 AI 반도체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AI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뭐 이제 전력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에너지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근데 변압기 쪽을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기는 해요. 그 이유가 사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쇼티지가 아니더라도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변압기에 대한 이런 교환 주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데이터 센터가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산업적인 성장이 여전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좀 붙어주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상당히 좀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형 모듈 원자료에 대한 이런 건설에 대한 확장 기조도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스토리로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해외 원전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에서의 이벤트가 부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이슈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AI 발달에 따른 전력 소모량 증가, 거기에 따라서 SMR 설치가 정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확대가 되면서 뉴스케일 파워도 그동안은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만 좀 지지부진하지만요. 네. 여기에 따른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연속성이 더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게 뭐 계속적으로 양봉만 만들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한번 급등하고 나면 또 이제 연봉 만들었다가 또 한번 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이런 좀 핑퐁핑퐁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의 하락은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거래일에 굉장히 좀 한 20몇 프로 올랐었는데 오늘 또 강하게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익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너스 22%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순간 눈을 의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흐름들이 근데 최근에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뉴스에서 연내 뭐 11월이나 12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큰 충격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한 이슈들은 뭐 내일 이제 FOMC가 열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서부터 SMR 설계를 인증을 받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요. 사실 다른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제 미국 하원이죠. 원자력 발전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 이 기대감 자체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허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차세대 원자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패스트 트랙까지도 좀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또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여줘야 이 기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데 아무래도 좀 일부 조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북미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대를 할 예정인데 이 규모 자체
자체가 13기가와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1기가와트 수준이 정말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풍력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기가와트 수준으로 이제 막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원전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뭐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SMR 쪽으로 상당히 많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쟁이나 이런 기타 부분들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유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 이슈가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도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샘 올트만이죠. 뭐 오픈 AI 최대 경영자인데, 사실 오픈 AI에서도 이런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력으로 많이 부각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내년 초에 아마 합병해서 상장을 할 것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부분이 또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에서 상당히 다양한 뉴스들이 나올 거고, 이게 또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력 쇼티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지, 왜 샘 올트만이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이런 투자들을 계속 진행해 왔는지, 결과적으로 핵심이 에너지 쪽이라는 거고, 또 테슬라를 뜯어보시면 에너지 사업 부분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가 뭐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보험권도 하고 있고, AI와 스타링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권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좀 큰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샘 올트만이 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오클로라는 티컬로 OKLO라는 그런 티커로 일단 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해당 이슈가 어떻게 부각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충분히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일부 종목으로까지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처럼 수출 지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높아지고 있는 기대감 K원전주 안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실 오늘 좀 주가가 장 초반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부분에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장중 6% 올랐다가 이제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최근에 상승률도 한 20%대 이상 좀 나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전력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변압기 쪽이 움직이면서 이제 최근에 전선이라든지 구리 쪽도 사실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물론 각각을 뜯어보면은 각각의 또 다른 이슈들이 있긴 있어요. 뭐 전선 같은 경우는 뭐 특정 회사에서의 뭐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 또 구리 같은 경우는 생산량에 대한 이런 중국에서의 감산 효과, 그다음 뭐 기타 광산에 대해서의 좀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면서 플러스 알파로 붙을 수 있는 산업군들이 좀 붙어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일진전기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고요. 뭐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구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상승 기조가 그래도 좀 가파르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흐름들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 생성 쪽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압기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뭐 충분히 연속성을 가질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 원전주들 투자하실 때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들은 한참 나오는데 이게 결과치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원전주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벤트가 나와서 장 초반 급등을 하지만 이게 연속성이 크게 안 가요. 그래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부분에서 좀 일부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09년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한 이후에 13년 동안 수주가 나오지 않았었고, 재작년부터 다시 수주에 대한 기조들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무역금융이라든지 이런 규제도 상당히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 자체는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폴란드나 체코 같은 경우에
중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수주 시장이 다시 좀 크게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의 이런 결판을 잘 짓는 게 좀 핵심일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산업적으로의 이런 이제 수출 지역들이 또 다시 열리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의 리턴 매치에서도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원전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력을 필두로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변압기를 보면 될까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여전히 변압기가 제일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각각의 사업군들을 좀 뜯어 보셨을 때 사실 이제 원전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 원전 지금 실적 안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좀 사실 좀 소리가 많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압기 같은 경우 워낙 수주도 잘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 센터 외의 이런 산업군에서의 지금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고 뭐 수주라든지 실적이 워낙 강력한 산업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먼저 필두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관련된 종목군들 순환매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이나 구리 뭐 이런 이제 에너지 생성하는 쪽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후발로 움직이는 산업군일수록 사실 좀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일부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변압기처럼 쭉 끌고 가시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수익을 확정 지으셨다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눌림목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셨다가 또 급등 나오면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 관점으로 끌고 가되 중간중간에 확정을 짓는 과정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변압기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GTC 보셨습니까? 그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그루트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새로 나온 이런 차세대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설명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사실 좀 아직 와닿진 와닿지는 않았죠? 않는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그런 얘기들도 사실 일부 안에서는 좀 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른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루트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봤고 최근에 이제 로봇 쪽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영상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죠. 뭐 피규어 01만 보시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영화 터미네이터를 연상할 정도로 이 사물을 인식하고 이걸 정리하고 특히나 저는 이제 관절의 이런 움직임을 봤는데 제가 이제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를 또 굉장히 집중해서 본다라고 이전에도 그렇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옵티머스도 사실 손가락 관절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자연스러웠는데 피규어 01에서 나온 것도 또 봤을 때 굉장히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I 반도체가 역시나 로봇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도 로봇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엔젤 로보틱스가 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GTC에서 사실 그런 그루트 플랫폼에 대한 오픈을 한 것이 결국에 오늘 로봇주들의 상승을 좀 견인한 주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가장 집중해서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때 파급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 GTC를 보면서 네.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하는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다들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그쵸, 예.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그린이라는 조그만 로봇이었는데 그쵸, 그린이 예. 등장하자마자 주가가 조금씩 오르더니 왜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여기 오라고 하니까 안 오고 저쪽으로 가다가 네네네. 조금씩 다시 왔을 때 주가가 좀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네. 이 로봇주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는 좀 영향을 줬지만 그 안에서
눈여겨보시는 기업 좀 있었습니까?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오늘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감속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뭐 이덴시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지금 움직이는 주 핵심이 대기업의 이런 투자들, 대기업의 상품이 출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생산에 좀 영향이 있느냐 이런 거에서 좀 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종목을 조금 필두로 보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가 특히나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일반 청약에서 거의 9주 정도 이제 모였던 이유도 2대 주주가 LG전자예요. LG전자가 최근에 뭐 베어 로보틱스도 투자도 하고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해주고 뒷배 역할을 좀 크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종목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들은 이제 과거에는 대기업의 투자 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 앞으로는 좀 상당히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로봇 회사마다 조금 집중해서 노리는 이런 흐름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유로메카라고 하시면은 뭐 로봇팔, 치킨 튀기는 로봇팔만 생각하시겠지만 이쪽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용접 로봇으로 가장 좀 핫해질 것 같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제 보행인지를 받으면서 사실 배달 로봇 쪽으로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쿠팡 이츠가 이번에 배달 이제 와우 회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한 흐름들도 로봇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행인지를 받고 이제 배달 같은 경우다 주변 1.8km 정도에서 거의 다 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로봇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배달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거의 유사한 속도로 도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갈 때 사람이 발로 차거나 그러면은 그게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은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변화들도 일부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 각 기업별로 좀 집중하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가 감속기 국산화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국산화하면서 상당히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었던 것처럼 감속기 같은 경우도 사실 주요 이 좀 핵심 부품이고 이제 원재료에 좀 차지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활화가 되고 기술력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의 다른 경쟁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앞서 이화진 과장과 같은 생각이시네요. 두산 네. 로보틱스 똑같은 기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중 갈등 안에서 미국 생물보안법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K바이오들의 수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K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수혜 기업 어디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나라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CDMO 쪽과 그다음에 이제 임상이라든지 기술 수출 요런 FDA 승인 요런 것들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4월, 5월 달까지 플레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후자 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CDMO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바이오 쪽에서 CDMO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이유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중 갈등이 반도체로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오라든지 지금 조선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일부 애널리스트 분은 조선은 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미중 갈등에 따라서 좀 변수가 생기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좀 굵직하게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CDMO 쪽은 저는 뭐 우시바이오가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쪽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넥스의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쪽에서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ADC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특허가 만료가 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CDMO 계속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바이오 산업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CDMO 쪽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은 뭐 삼성바이오로직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요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팜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바이오에서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까지 좀 걱정 안 하시고 묵직하게 바라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그리고 ST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